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백승민 에디터고요. 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설탕이랑 약이랑 간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설탕, 약, 간식이요? 네. 간식이랑 설탕은 알겠어요. 네. 근데 약이랑은 잘 안 붙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승민 에디터 요즘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탕후루 가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핫한 이 탕후루 먹어봤나요? 저희 동네에도 생기긴 했는데 네. 저는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제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좀 비싸죠. 과일 한 6개 꼬치에 끼웠는데 4,000원이고 맞아요. 좀 비싸요. 과일 하나에 얼마인 거지? 라고 계산하면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경제적이다. 아람 에디터는요? 예, 저도 사실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나에게 4,000원이 있으면 사과를 사 먹겠다. 사과 4개예요, 심지어. 저기 승민 에디터 요즘에 마트 좀 안 가셨나 본데. 그렇구나. 예, 사과 4개에 4,000원? 제발 저에게 어디에서 그렇게 파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편의점에서 세척 사과 1,000원에 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과 금사과고요. 4,000원이면은 한 개 내지 1.2개 정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4,000원이 있다면은 사과를 사 먹고 싶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너무 필요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현대인에게 부족한 자질이죠. 사계 식이섬유란. 그렇죠. 근데 저는 탕후루가 유행한 지 좀 꽤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까진 계속 안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탕후루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맛도 잘 모르잖아요. 탕후루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저희 동네엔 없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탕후루를 처음 먹어봤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네.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반전이란 없는 맛이거든요. 정말 달콤하고 상큼하고 뭔가 주시하고 막 그런 맛인데 먹어봤는데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갑자기 막 힘이 불끈 솟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막 신나가지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방방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탕후루가 지금 국감에서 또 핫한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러게요. 어쩌다 탕후루가 이렇게 국감까지 나오게 됐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이 10대와 20대 사이에 특히 이 탕후루 열풍이 불면서 당의 과다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청소년 지금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유명 프랜차이즈인 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달콤나라 앨리스의 김소양 대표를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는 12일에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이제 12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즘 10대한테는 마라탕후루라고 해가지고 이 매콤한 마라탕을 먹고 이 달콤한 탕후루로 해장 싹 하는 그 루트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입안이 그냥 절여졌다가 깨끗하게 비워졌다가 그쵸. 이러겠네요. 저는 사실 둘 다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막 신조까지 만들어질 정도군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느꼈던 식품 업계의 트렌드라고 하면 제로였거든요. 그쵸. 네, 모든 게 다 지금 막 제로로 나오고 대체당 음료수가 막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사실 탕후루는 진짜 말 그대로 설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설탕 덩어리가 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게 저는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네, 저도 좀 거기에서 좀 낯선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제 한 누리꾼의 반응을 전해드리자면 이 제로 먹으면서 안 먹은 설탕 지금 다 먹는 거냐 이런 좀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제로탕으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당으로 탕후루를 만들면 그게 이제 제로 탕후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한비만학회장을 지낸 강재현 강북 삼성 가정의학과 교수가 이 대체 감미료에 우리가 흔히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단맛에 사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긴 것처럼 이 단맛은 엄청 단 건데도 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단 걸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로 탕후루를 어떤 대안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덜 달게 먹고 설탕을 좀 피하려는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사실 계속 달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정말 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 설탕 그리고 당 이런 게 사람한테 안 좋다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렇죠. 이 탕후루 한 꼬치에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 수준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그날의 반은 다 먹은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1020, 10대, 20대 당뇨 환자가 급증세라는 겁니다. 이 다가오는 11월 14일이 세계 당뇨병의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 당뇨병의 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뇨에 관련한 수치를 공개를 했어요. 이 당뇨병 진료 인원이 2017년에는 286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 356만 명 수준으로 늘었대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무려 7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 이 중에서도 이 젊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 추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10대 환자가 연평균 7% 늘어나고 20대 환자는 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가 4050 이후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층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좀 탕후루가 곱게 보이지 않는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아당뇨 환자가 너무 많아서 좀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또 10대 이하 아이들한테서 지방간 질환이 나타나고 있대요. 지방간 진짜 대표적인 성인병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 나오는 맞아요. 그런 병인데 갑자기 10대 이하 아이들한테서 발견된다? 이거 너무 좀 위험한 신호 같잖아요. 이 1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진단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타깃을 보면은 조금 뭔가 보여요. 이 멕시코계 그리고 일부 아시아계 빈곤층 아이들이 주 타깃이었다고 하는데 이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쵸. 뭐 식이섬유 먹어야 된다고 이제 양배추 사서 먹고 매일 아침 이게 정성껏 요리해서 먹고 할 시간도 여유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때 그 타깃을 앞서 언급한 멕시코계 뭐 아시아계 빈곤층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더 정크푸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DA에서는 좀 건강에 좋은 이런 용어를 이 스낵이나 정크푸드에 사용하는 걸 좀 단속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건강을 강조하는 그런 정크푸드 마케팅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마케팅이나 광고의 영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 맞죠. 이 워싱턴 대학교의 소아위장병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는데 식량 시스템의 구조적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런 지방간 증가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또 신아람 에디터가 이 비만과 관련한 아티클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 저도 그때 아티클을 쓰면서 어렴풋하게 이제 알고 있던 것들을 데이터로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 착잡하고 이거 참 속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재작년에 유색 인종과 중남미 국가 출신 어린이들에게서 소아 제2형 당뇨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콕 찍어서 그 유색인종, 중남미 국가 출신, 그러니까 이제 난민으로 넘어온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백인에 비해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집밥이 학교 급식에 비해서 질이 좋지 않아서 그 집밥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 제2형 당뇨병이 심각해진다라는 얘기를 아예 그냥 정부 기관에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식량 시스템의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그냥 있는 현실의 현상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는 그쵸.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주로 두 가지 얘기하는 게 네. 의사 선생님들 나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운동 부족, 네.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 이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개인이 운동을 안 해서 그쵸. 개인이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개인이 왜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지는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사람이 사람답게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사람답게 먹을 만한 권리를 이 사회 시스템이 앗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인 거예요. 아까 그 가공식품 얘기하셨잖아요. 이 하이퍼 프로세스드 푸드라는 게 지금 식품업계에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맛이 있어요. 그쵸. 저렴하지만 맛이 있어요. 저렴한 맛이 있죠. 그런데 그 저렴한 맛을 내려면은 좋은 식재료를 가져다 써서는 수율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된단 그쵸. 말이죠. 그러면 인공 감미료, 혀나 우리 몸이 좋아하는 당류, 지방류,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엄청 부어야 된단 말이죠. 저렴한 단가로 맛있는 거 만들어 팔면은 식품회사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프로세스드 푸드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커다란 문제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결국 우리 사회가 만든 거다라는 그쵸. 거. 결국 비만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질병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었다라는 데에서 이 식품 회사도 있지만은 그 그로서리 리테일 영역에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그 계층 있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키미 슈미트라는 그 시리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뉴욕 빈민층이 되게 채소를 파는 마트를 처음 가가지고 네. 나 채소 처음 봐 이렇게 말하는 어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리테일 영역에서의 구조도 비만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들이나 알리에서 장 보는 사람들 따로 있고 네네. 웨이트로즈나 막스 앤 스펜서에서 장 보는 맞아요.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홀푸드라는 곳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젊고 유기농 제품 챙겨 먹고 그러니까 요가 매트 이제 등에 이고 댕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는 마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승민 에디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마트의 계급이 생긴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노브랜드 사 드시잖아요. 네네. 저희 집도 노브랜드 없이는 안 돌아가요. 예. 그쵸. 예. 근데 사실 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노브랜드 감자칩 사 먹을까? 안 먹죠. 예, 유기농 감자를 올리브유에 튀긴 송로버섯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거 사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제가 해 먹겠죠.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면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도 그런 PB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트 소비의 계급 그 분화는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왜 근데 이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쇼폼 있잖아요. 네. 아람 에디터가 당시에 그 비만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부터였죠. 위고비. 사실 저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이템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네? 일론 머스크 선생님. 네.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 이제 찬양자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원래는 이 당뇨병 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 호르몬 중에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밥을 먹으면 장에서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좀 촉진하고 뇌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든든하지? 이제 다 먹었지? 이제 포만감 느껴. 이렇게. 그만 먹어. 네,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덴마크 제약기업인 노보노디스크가 2009년에 출시한 게 GLP-1과 같은 작용을 하는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였어요. 근데 이 약을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투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환자들이 살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호르몬이 아니라 이 약이 대신 보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사를 투여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 성분으로 우리 약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삭센다입니다. 네네. 이 삭센다는 1년 동안 매일매일 맞으면 6에서 8% 정도 체중이 줄어요. 근데 이 삭센다를 더 발전시킨 게 바로 위고비인데 네네. 삭센다는 또 매일매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또 얼마나 피곤해요. 루틴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체중도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는 약입니다. 평균 17에서 18%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당뇨병 약이 바로 오젬픽인데 위고비 물량이 이제 수요에 비해서 너무 딸리니까 네네. 오젬픽까지 엄청나게 또 팔려나가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래서 노보 노디스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덴마크의 노키아다. 이 네. 노키아라고 하면 이제 핀란드를 먹여 살린 휴대폰 그쵸.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이 노보 노디스크가 덴마크의 노키아다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노보 노디스크가 뭐 하나 했다 하면 덴마크 국가 경제가 이제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런 큰 기업이 됐는데 네. 노보 노디스크가 한우물만 판 기업이에요. 당뇨병만. 우리는 당뇨병만 죽인다. 딱 이렇게 이제 나온 기업인데 선택과 집중 너무 좋았네요. 선택과 집중이 좋았죠. 이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든 인간 인슐린을 최초로 생산하기도 했고 펜 형태의 주사제를 1985년에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시기를 잘 탔죠. 네. 21세기 들어서 이 당뇨병이 전염병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인기와 자원도 크게 늘었다.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은 되게 밝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당뇨와 비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더 늘어나니까 사실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예요. 네네. 물론 엄청나게 비싸긴 하죠. 네네. 근데 모든 생산품이 그런 수순을 밟잖아요.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부자다. 네, 좀 잘 버나 보다. 네. 탕후루 꼬치를 막 100개씩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와 싶은 것처럼. 근데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생산 능력이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좀 야, 우리 이대로 괜찮아?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아까 말했던 이 탕후루나 네. 가공식품 짤고 달고 맛있고 저렴한 스낵을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네. 저는 조금 지금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데 아니 이게 살을 빼주잖아요. 당뇨병 약이. 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마음 놓고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식품회사들에게도 오히려 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앞서 언급했던 이 호르몬인 GLP-1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식욕을 억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미 배부른데 뭘 계속 더 먹으려고 해. 뭐 계속 더 먹으라고 하는 것도 고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위고비와 같은 약물들이 이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덜 먹게 된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이 약을 맞으니까 설탕이 많고 달 것 같고 짤 것 같고 막 지방 함량 높을 것 같은 식품들은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대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이제 보고가 되니까 식품 회사들이 이 위고비라는 약이 처음에는 그냥 좋은 약이네요 이랬다가 이제 네네. 자기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러게요. 이게 심리적인 걸지 의학적으로도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우리가 그 아는 과자 만드는 기업들, 뭐 시리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국감에 출석할 앞두고 있는 이 탕후루 기업들의 미래가 좀 걱정되네요. 네, 맞아요. 이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을 해결하는 종류의 약물에 대한 처방이 이제 크게 늘었는데 2022년 4분기 미국에서만 900만 건 이상 작성이 됐다고 해요. 모건 스탠리가 2035년까지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가 2,400만 명, 즉 무려 미국 인구의 7%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위고비의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뭐 중기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공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좀 공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낵을 만드는 뭐 허쉬나 켈로그, 네네. 펩식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짭짤한 스낵들 있잖아요. 뭐 프링글스나 치토스 이런 맛있는 것들 그런 스낵의 소비가 3%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점차 이렇게 단 거를 파는 기업들, 스낵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사양 사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런 미래가 좀 기업에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좀 가까운가 의심되기도 해요. 사실 아람 에디터 그 데일리 콘텐츠에서도 언급을 해줬지만 이 약들이 그냥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치 가격이 120만 원을 넘어요. $1,000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일부 보험사는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걸 명시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실상 기업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 분석을 또 뒷받침하는 게 이제 아까 언급했던 좀 약간은 슬픈 현실처럼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소비자 중에 다수는 이 위고비나 오젬픽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아까 비만이 사회적 질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사회 내에서 갈리는 계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중남미 국가들 하면은 우리가 뭐 마추픽추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쪽이 굉장히 고도 비만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젬픽이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그 비만 약들이 굉장히 고가로 책정이 되었을 때 그거를 전 국민의 비만 수준을 좀 낮춘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느 나라가 거기에 돈을 더 쓸 수 있는가, 의료보험 재정을 얼만큼 더 투여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 갈려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돈 좀 있죠. 그쵸. 우리 뭐 건보 재정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돈이 있는 나라죠. 미국 돈 좀 있죠. 당연히 돈이 있는 나라고 뭐 유럽 국가들 당연하고요.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 과연 그 고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쓸 여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국가 간 불평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되게 다층적으로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 실제로 RBC의 한 분석가가 정크푸드로 분류되는 스낵은 약물을 사용할 여유가 없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 개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뭐 경구제로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타이레놀 사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게 되거나 엄청나게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스낵 기업 그리고 이 탕후루의 인기는 여전할 거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좀 당뇨도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비만이라는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고비가 나오든 말든 이런 스낵 기업들의 좀 체질 개선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ESG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도 조금씩 느리게라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펩시콜라 만드는 펩시코와 오레오 만드는 회사인 몬덜리즈가 건강한 스낵을 만드는 소규모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뭐 우리 이제 펩시 안 만들고 오레오 안 만들고 건강한 거 만들어서 이 공중 보건에 기여해야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지방간이 늘어난 거의 책임이 스낵 회사의 마케팅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단순히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이 위고비가 우리 기업한테 뭐 득일까 뭐 아니면 악영향을 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지 무엇이 더 우리의 소비자가 늘어나야지 아무튼 더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엇이 더 장기적으로 나은 방향인지를 선택하는 자세가 이제는 조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탕과 약과 간식, 탕후루에서 시작해서 위고비와 스낵 기업까지 설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간만에 돈 얘기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얘기 그리고 우리 미래 산업 얘기 좀 갖고 왔는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주식시장 너무 소홀히했는데 주식시장 얘기로 돌아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